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심재범 교수라고 합니다. 네, 20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선생님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2025라는 숫자가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일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던데 선생님들은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먼저 이론반 1OT라고 써 있는 종이 봐주시고요. 이론반 1OT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추천 자료가 적혀 있는데, 자, 2026학년도 대비 합격 설명회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걸 참고하시면 제가 1년 동안 연간 커리를 어떻게 꾸려 나갈지에 대해서 한 10여 분 정도로 짤막하게 소개해 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각 인강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제 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합격 설명회 2026학년도 대비 어쩌고 써 있는 이 영상을 찾아서 보시면 네, 1년 커리큘럼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에도 보시면 그 영상을 보실 때 참고할 수 있는 프린트물도 함께 나눠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수강생 무료 혜택 강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혜택 강의라는 거 안에 들어가시면 우리 직전 시험이었던 2025학년도 기출에 대한 해설 강의를 제가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근데 촬영을 1월 중에 할 거라서 현재 시점으로는 이 혜택 강의 안에 들어가도 어떤 영상이 아직은 없을 거고요. 1월 말 안에는 제가 영상 촬영해서 촬영이 끝나면 강의 중에 촬영됐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기출 해설 강의를 이 혜택 강의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먼저 N수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직전에 보셨던 시험에 대해서 뭔가 좀 원인 분석 같은 거에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시험 보셨을 때 작성했던 답을 복기하셔가지고 한번 답을 쫙 적어놔 보신 다음에 그걸 토대로 제가 이 해설 강의 올려드리면 비교해서 보시면서 어떤 원인 분석 같은 것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가면 그 복기에 놓으셨다가 바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소수쌤들의 경우에는 아직 뭔가 그 기출문제를 직접 푸시기에는 그 이론 공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영상이 올라가더라도 지금 바로 듣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이론 1과 이론 2를 다 마치고 스스로 직접 그 기출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때쯤 가서 이 영상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혜택 강의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제가 혜택 강의 찾는 법을 안내해 놓은 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카페에 가셔가지고 From JB 게시판에서 96번 글 참고하시면 혜택 강의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 놓은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리는 프린트 중에 공통 OT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몇 년간 강의를 해오다 보니까 그 매 단과반마다 이론 1반, 이론 2반, 기출반, 문풀반 계속해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처음 듣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저랑 같이 1년을 따라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을 단과반마다 계속 들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그냥 아예 그냥 공통 OT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단과반마다 계속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셨던 분들은 또 보실 필요는 없는 그런 내용, 하지만 아직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뭐 강의 듣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다 답을 해놨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카페에 가셔가지고 자료실 게시판에 가면 제가 여러 가지 뭐 유용한 자료들을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료실 게시판 쭉 보시면서 이 자료 필요하겠는데 이런 것들은 다운받아서 보관하시다가 필요한 순간이 되시면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론반 1에 대한 OT 내용인데요. 자, 직강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금요일날 10시에 시작해서 보통 저녁 8시 정도에 끝납니다. 그날 그 주에 나가고자 하는 진도가 다 끝나면 8시 전에 끝날 수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냥 그래서 거의 8시까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식사 시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매주 금요일에 강의를 하는데 조금 변동사항이 제가 1월 10일 날 하고 17일 날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어 갖고 요 두 번 정도는 10일 거를 18일로
17일 거를 19일로 이동시켜서 요것만 좀 그렇게 이동이 될 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혹시나 만약에 이날 사정이 있으셔서 직강 나오기 어려우신 선생님 계시면은 학원에 말씀하시면 이날에 한해서는 뭐 인강으로 제공을 해 드린다거나 이렇게 학원에서 네,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 드릴 것이니까 학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강의 경우는 제가 직강 촬영을 하는 다음 날 한 저녁 6시 정도까지는 그 강의가 업로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강이 있었던 다음 날, 그러니까 대체로는 토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6시 전에는 강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분들이 꼭 저녁 6시가 맞추는 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올리는 경우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6시. 그 다음에 자, 이론반 1 정규 수업 17주에 보충 3주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년도에 이론반 1 강의를 한 주수를 세어보니까 20주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이론반 1을 현재 커리큘럼 상으로 17주를 잡아놨기 때문에 3번의 보강을 넣어서 한 3주 정도는 일주일에 2회 강의를 하는 걸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보충 3주는 가능하면 2월 달에 3번을 넣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 안내 보시고요. 선생님들, 교재는 작년 거 혹시 갖고 계신 선생님 계시더라도 제 뭐 복습만 하신다 그럼 모르겠지만 강의를 또 한번 새로 듣기로 생각하신 경우에는 교재도 새 교재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일단 페이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다가 몇 페이지 보시죠 이런 말을 했을 때 네, 좀 따라오기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내용 변화가 뭐 수정이나 보완되거나 이런 것들이 막 대폭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약간 정도는 조금 바뀐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기왕이면 강의를 새로 보실 거면 교재도 새 거가 낫겠다라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제가 작년까지는 교재를 그냥 제가 만들어 놓은 A4를 프린트해서 학원에서 제보내 주시는 수준의 교재를 사용했었는데, 올해로 넘어오면서 그 서점의 출간용으로 교재를 제작을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교재가 아직 오늘 시점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1주차는 프린트로 1주차 진도 분량만큼만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학원 측에서 이 교재가 출시된 다음에는 이 자료는 삭제를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론 1상 교재가 언제 나오는가라고 봤을 때 한 1월 6일이나 그러니까 다음 주 월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 S24 같은 인터넷 서점에 깔린다고 하니까 한번 요 날짜가 되면 검색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직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냥 그 다음 주에 학원에 오셔도 학원에서도 뭐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론 1하 같은 경우는 자, 이론 1상이 생화학이랑 고급 영양학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론 1하라는 교재가 식품학 조리 원리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론 1하 교재는 지금 막 제작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선생님들 이제 좀 미리 확보하실 수 있게 식품학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제작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거 선생님들 제 뭐 카페 보시면 이론 1반에 대한 강의 계획서 같은 게 올라가 있어가지고 1주차에는 뭐 생화학을 시작해갖고 뭐 3주 동안 생화학이 진행되고 고급 영양학 4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진도를 나가다 보면 꼭 그거대로 맞춰서 진행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덜 걸리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어차피 보강도 3번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느 과목이 몇 주 걸린다가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이론반 제 교재를 보면 교재 안에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론을 배웠을 때 풀 수 있는 뭐 그간의 기출문제가 좀 나와 있고, 또 이론 나가다가 또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는 한데, 자, 그런데 그 기출문제는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라는 용도로 수록을 해 놓은 거라서요, 제가 이론반 강의를 하는 동안에 그 기출문제를 풀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은 기출문제에 대한 답이나 해설은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출반 강의가 따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기출반 강의를 통해서 뭐 답이나 해설 같은 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혹시 이 이론 수업을 들으시는 동안에 기출문제를 푸신 다음에 답이 궁금하셔가지고 카페 오셔갖고 교수님 뭐 몇 번 기출문제 답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셔도 이거는 제가 카페를 통해서 답을 알려드리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 밑에 문장 보시면 제가 연초에는 기초 용어 설명하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하는 편입니다. 이거 어떤 얘기냐면 선생님들 우리 과목들 중에 화학 관련 과목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진도를 나가려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산이니 뭐 pH니 이런 용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뭐 일부 조금 이렇게 뭐 기초가 약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연초이고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용어들이 한번 등장하면 처음 등장할 때는 산은 정확히 이걸 말한다. pH는 이런 뜻이다. 라는 거를 그 설명해 드리는데 일정 시간을 할애를 하는 편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선생님들께서 다행이다. 나는 기초가 좀 약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저런 것도 설명한다고 이러시는 분도 계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대중 강의다 보니까 제가 제 마인드가 그래도 처음에는 선생님들께서 뭔가를 안다고 전제하고 설명하기보다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들어가고 싶어서 초반에는 일정 기간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설명하는 기간이 있는데 나중엔 점차 그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도 설명한다고 하시더라도 뭐 약간만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그런 거 설명 없이 쭉쭉 진도 나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 자, 뭐 연습장의 필기 어떤가요? 그 다음에 뭐 쉬는 시간에 점검하세요. 요런 내용은요, 요 한 두 개 정도는 선생님들의 공부 스타일에 달려있는 거라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린다고 해서 꼭 하실 필요는 없고 자신의 스타일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선생님들 우리 필기 하실 때 이렇게 제가 뭐 요거 필기해 보실까요?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제가 필기해 보실까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나는 저 내용을 조금 적어놔야 복습할 때 도움될 것 같아 하는 내용들을 필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보면 조금 막 필기량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교재에 바로 필기를 하면 나중에 봤을 때 조금 깨끗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건 괜히 적었다 싶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있고 옆에다가 연습장 하나 펴 놓으시고 일단 그래서 그 보시면 뭐 책에다가 직접 표시하는 게 나은 경우는 좀 제외하고라는 거는 제가 이제 요거는 책에다가 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이건 어차피 책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건 책에 바로바로 표시를 하시더라도 그런 거 말고 조금 뭔가 이렇게 좀 막 쓰고 싶다 이런 것들은 연습장에다가 일단 적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복습하실 때 두 개 비교하면서 복습하시다가 좀 깨끗하게 책으로 옮겨 적고 싶은 것만 옮겨 적으시고 뭐 얘는 나중에 이제 뭐 처리하시거나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공부 방법이 떠올라서 한번 괜찮겠다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고 나는 그냥 두 번 필기하는 거 귀찮아 그냥 한 번에 쓸래 나는 빨리 써도 글씨 예쁘게 쓸 수 있어 하시면은 네 그냥 그러면 이제 편하신 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필기 알아보는지 점검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은 공부 방법인데 선생님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일주일에 영상이 한 7, 8개 정도 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꽤나 많은 분량의 강의를 들으신 거다 보니까 막 필기를 해놨는데 뭐 그날 오후나 이렇게 아니면 다음날 복습을 하려고 봤더니 내가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그걸 쓰는 동안에는 왜 쓰는지 알고 썼을 텐데 이게 다음날 보면 이거 왜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1시간 끝나고 나면 우리 뭐 대략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시게 될 텐데 그때 이렇게 뭐 약간 화장실 가시거나 이러시기 전에 내가 그 1시간 동안 필기해 놓은 걸 딱 보면서 내가 이걸 왜 썼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짤막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겁니다. 뭐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시고요. 그렇게 해서 그때 딱 보면서 지금 보니까 알겠는데 이거 나중에 보면 요 정도 필기로는 나중에 이거 기억 안 나겠는데 싶은 것들은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한번 적어 놓는 거죠. 이거 내가 왜 적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하루 지나서 본격적으로 복습을 할 때 뭔가 좀 더 기억이 잘 날 것 같아서 이런 방법도 한번 추천을 해 드려보고 싶고요. 자, 요런 두 가지 방금 소개시켜드린 두 가지는 각자 스타일에 맞게 원하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그 영상을 보통 하루에 이제 7, 8개 정도 올라가는데 우리 지강 선생님들은 나오셨으니까 다 듣고 가셔야 되겠지만 인강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가끔씩 교수님 뭐 한 번 복습할 때 영상 몇 개 보고 복습하는 게 좋은가요? 라는 질문 하실 때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답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의 경우는 1시간 보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선생님들은 뭐 3개마다 하실 수도 있겠고 어떤 선생님들은 아니면 그냥 7, 8개 쭉 들으시고 복습하실 수도 있고 이런데요. 이거는
본인 스타일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우리 공부 방법 노하우 중에요. 되게 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모르겠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는 3개 두고 복습해 보시고요. 한 주는 7개 두고 복습해 보신 다음에 그러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모르겠을 때 꼭 공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사는 모든 결정을 할 때요. 이거 할지 저거 할지 모르겠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사실 가장 단순한 해결 방법은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서 해본 다음에 비교해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나서 나에게 맞는 걸 찾아보시는 나는 몇 개 듣고 복습했을 때가 제일 효과가 좋더라. 이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자 1회독은 이해 중심이라고 하는 건 보통 제가 얘기하는 1회독은 제 강의를 첫 번째 듣고 첫 번째 복습하는 그 정도를 1회독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2회독부터는 스스로 돌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뭐 한 연말까지 제 이론 교재를 한 10번은 돌리셔야 될 거예요. 10번 정도 돌려서 근데 1회독 때는 한 번 진도 나가는데 몇 개월 걸리지만 2회독, 3회독, 4회독 들어가다 보면 점점 주기가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한 며칠이면 한 바퀴 돌리고 뭐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10회독은 돌릴 각오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적어도 1회독, 첫 번째 회독 같은 경우는 그냥 뭘 외우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이해를 한다 느낌으로 이해 중심으로 좀 보시고 이제 2회독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때도 그렇게 암기를 위한 노력을 심하게 할 필요는 없는 시기 같은데요. 선생님들 2회독부터 3회독, 4회독 가다 보면 자주 보는 것들이 좀 자동 암기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자동 암기가 되고 나면 나중에 하반기 가서 본격적으로 암기할 때 자동 암기된 게 있으면 조금 그건 빼고 암기하면 되니까 부담이 덜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불편 암기라고 적어드린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뭐 생화학 진도 나가다 보면은 뭐가 뭐로 바뀌는 건 산화죠?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선생님들 이건 뭐였죠? 이런 거를 질문을 하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안 나. 아직 나는 그걸 안 해워서. 그러다 보면은 좀 진도를 계속 따라오는데 불편감이 느껴지는 이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꼭 외워놔야 이론 진도를 따라오는 거가 불편하지 않다. 이걸 안 외웠더니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1회독이더라도 뭐 1회독이더라도 제가 이제 불편 암기를 2회독부터 넣어놨는데요. 1회독이더라도 이걸 안 외웠더니 강의 듣는데 또는 내가 2회독, 3회독 돌리는 데 있어서 요 정도는 아직 상반기지만 좀 미리 외워놓는 게 좋겠다. 이건 안 외웠더니 계속 불편하네. 너무 자꾸 나오네. 이런 것들은 조금 1회독, 2회독이라도 그렇게 나에게 불편감을 주는 것들은 미리 암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쯤 넘어가서 적당 시점에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9월부터 10월부터 각자 개인에 맞게 어떤 적당 시점을 정하셔갖고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하는 시기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의 기출반이라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올해는 선생님들께 이론과 기출을 병행하는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 진도를 제가 나가고 나서 선생님들 지금 이 정도 이론을 들으셨으니까 기출문제 뭐뭐뭐뭐 푸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출반에서 문제를 이 번호까지 이 페이지까지 푸신 다음에 그거에 해당하는 기출반 영상도 들으세요. 이런 식으로 그 이론 진도랑 기출 진도를 이렇게 병행을 하려고 전략을 짜봤어요. 근데 예전부터도 이런 아이디어를 떠올려 본 적은 있는데 제가 기존에는 기출 강의를 과목별로 한 게 아니라 연도별로 해왔다 보니까 제가 과목별로 한 게 작년이 최초였거든요. 근데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생화학을 이만큼 공부했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2022학년도라고 해도 여러 가지 과목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거를 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는 마침 기출반을 과목별로 진도를 나가놓은 터라서 제가 이론 나가는 순서랑 기출이 진행되는 순서랑 진도가 일치해가지고 병행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론반과 기출반을 병행하시는 전략을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보고 싶고 그래서 제가 뭐 가끔 한 번씩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제가 매주 나가는 건 아닐 거고 어느 정도 분량이 쌓여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 선생님들 중에서 N수 선생님들의 경우는 기출문제를 이미 풀어보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면 그냥 각자 자유롭게 기출 공부를 각자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제 과제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기출 단과반 수강기간은 240일이 제공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요, 선생님들 기출반이 한 10주 정도 코스이기 때문에 10주면은 대충 2달 반 정도 되는 거라서 원래 학원 측에서 원래는 한 100일 아니다, 2달 반. 아무튼 그 비슷한 그 정도 기간을 드리고는 하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랑 협의를 해가지고 240일을 제공해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론반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출반 강의가 일찍 끝나버리면 이 병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병행이 가능하시도록 굉장히 장기간을 수강기간을 제공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단과반이 아니라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1년 패키지면 1년이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부분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출반 교재에 대해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을 때는 제 카페에서 From JB 게시판에 96번 글에 보시면 기출반 교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안내 글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받는 질문 중에 제가 이렇게 병행할 거라고 합격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선생님들 중에서, 교수님 저는 지금 뭐 학부 또는 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어서 이론 강의 따라가기도 좀 벅찰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좀 부족한데 어떡할까요? 라고 질문 주셔가지고요. 뭐 그래서 시간 부족 때문에 병행이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이론 다 끝나고 한 여름방학쯤 이용하셔가지고 그때 기출반을 좀 늦게 들으셔야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론 끝난 후에라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라고.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푼다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반 들어가면서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도 설명해 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가급적이면 좀 제 과제를 그때그때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과제가 밀리더라도 뭐 느리게라도 어쨌거나 이론반과 기출반은 병행하시는 쪽을 더 권장드리긴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게 여름쯤으로 미루면은요, 그때 가면은 이론 끝나고 문풀이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문풀이랑 기출을 또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 어차피 옵니다. 그래서 기출을 상반기 때 어느 정도라도 조금 나가 놓으셔야, 그래야 하반기 때 문풀하고 겹치는 게 또 조금 덜해질 수 있고 하니까, 네, 가능하시면 아직 기출을 안 하신 쌤들의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좀 진도가 과제 진도가 밀리더라도 느리게라도 기출 병행을 해보실 것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기타 공지사항 가시면은 선생님들 이거는 그 문풀과 최종 모고는 조기 마감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뭐 우리 쪽에서 들리는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한 10월 말쯤에 현직 교수님들이 뭐 평가원에서 제공한 어떤 숙소에 들어가서 올해 시험 문제를 내신다고 하잖아요. 뭐 그러면은 평가원에서 우리 이렇게 학원가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걷어다가 그분들께 제공해 드리면서 너무 똑같은 문제는 제외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저나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게, 저는 문제 만드느라 고생하고 선생님들은 푸시느라 고생을 하는 건데, 사실 똑같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문제가 좋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똑같다는 이유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게 제외돼 버리면 좀 허무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전략이, 그분들이 이렇게 소집되기 전에 한 10월 중순쯤에 문제 중심 강의인 문풀이나 모고 강의를 그냥 수강 등록을 마감을 시켜버릴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작년에는 최종 모고에 한해서 한번 그거를 시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조기 마감을 시켜봤었습니다. 선생님께 이제 충분히 공지를 해서 아직 개강을 한 것도 아니지만 등록하실 분들은 요 날짜 안에 미리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마감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작년에 한번 해보고 난 소감은 여러 가지 혼란이 있더라고요. 그 공지를 미리 못 보셔가지고 뒤늦게 오셨다가 강의가 없어서 되게 좀 당황하시고 또 시험 앞두고 굉장히 약간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선생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선생님들이 막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같이 엄청 방법이 없어서 막 그랬던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원 또 직원분들은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 전화를 계속 받으셔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게 부작용들이 조금 컸다 보니까 지금은 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확정이 아니라 제가 가능성만 언급해 드리는 건데, 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열심히 공지를 해서 올해도 해보자라고 결정이 날지 아니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올해는 그냥 조기 마감을 안 시킬지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10월 초 정도까지는 그 제 카페 게시판에다가 뭐 조기 마감 될 건지 안 될 건지 공지를 해 드릴 거니까 선생님들께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정도만 좀 알고 계셔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그 우리가 그 재건 선생님들께서 강의 들으시고 나서 교수님 뭐 이 설명은 조금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됐어요 라는 거 질문 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가 일주일 중에서 강의 준비하는데도 시간을 많이 쓰지만 선생님들의 카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데도 많은 시간을 쓰고 되게 열심히 답변 달거든요. 근데 제가 좀 피했으면 하는 질문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좀 적어드려 봤어요. 선생님들 일단 자신이 요약 정리한 것을 틀린 곳 없는지 봐주세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선생님들께서 그 요약 스타일로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일단 일정 분량 강의를 듣고 나면 그거를 자신 버전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가지고 자기가 요약한 것 갖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뭐 괜찮은 공부 방법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본인이 요약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요약을 잘했나? 이게 궁금할 때 특히 좀 어려운 거 진도 나간 그런 경우에는 본인 버전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을 갖다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교수님 제가 요약한 거 맞는지 봐주세요라고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요청이 저한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청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그게 왜 저한테 부담이 되는 요청인지는 지금 말씀드리기보단 선생님들 그 이유가 궁금하시면 제가 그 from JB 게시판 97번 글에다가 이게 저한테 부담이 되는 이유를 또 되게 약간 정중하게 상세하게 적어드려 놓은 글이 있어서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은 천재라서 그냥 쓱 보면 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서요. 제가 그렇게 천재가 아니라서 그거 검토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한테 부담되는 거였구나라는 거를 조금 이해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사정을 설명해 드리는 글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그런 요청은 지양해 주시고 설사 그런 글이 올라와도 제가 정중하게 사양하는 편입니다. 그 글로 링크를 해드려요. 그 선생님 제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요청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읽어봐 주세요라고 그 이제 안내문을 링크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선생님들 기출반이나 문풀반이나 모고반에서 지금은 이론반이니까 관련성 없을 수 있지만 뭐 나중을 위해서 알아두신다 그러면 기출 문풀 모고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께서 제가 이제 정답이라고 알려드리는 답이 있지만 본인 버전의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 하세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교수님 제 답 봐주세요 라고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사실 실효성이 크지 않은 질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놓은 글이 또 카페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 이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한번 카페에 글을 읽어봐 주시면서 이런 사정이 있구나 라고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 제답 봐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도 제가 조금 정중하게 사양을 하는 종류에 속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제일 환영하는 건 사실상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어디 부분이 설명이 조금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제일 환영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교수님 교재 내용이나 설명 내용이 다른 전공서랑 조금 달라요 라던가 다른 학원 설명이랑 조금 달라요. 이거는 서로 간에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제가 되게 환영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이론반 1 OT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고 또 이어서 나갈게요.